자, 뒤에가 따라가서 눈뽕을 한번 쏴볼게요. 파파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 파팡팡팡 파팡팡파 껄껄. 아, 눈뽕 꿀잼인데? 팡팡팡팡 팡팡팡팡 팡팡팡팡팡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더 섭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어놓고 다 날려먹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새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 7월 6일이거든요 맞나 6일? 근데 이제 내일부터 거의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못해도 계속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이렇게라도 미리 더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장마 기간이면 작년에는 유독 심했잖아요. 거의 한 달 내리 비가 내려가지고 라이딩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조금 늦은 장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찍게 된 영상의 주제는요, 제가 이 R125를 20년도 3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정도를 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타면서 느꼈던 이 R125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다른 분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리뷰도 해놓은 영상도 있고 여러가지 유튜브에 정보가 많지만, 그래서 좀 많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이지만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즈키 R125의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동급 대비에 최고의 디자인이어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25cc가 이종수형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입문하기 가장 좋은 라인업이다 보니까 엔트리급에서 사실 뭐 가속도가 뭐 더 좋고 연비가 더 좋고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년도에 CBR 125R이 단종된 이후에는 거의 경쟁자가 완전 사라진 상태고, 지금은 R125가 단독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어가지고 125cc 라인업에서는 가장 디자인이 이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옆면 카울 쪽에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지만 앞쪽 모습은 뭐 엄청 이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좀 곤충 같다고 해야 될까? 이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실제로 일본은 일제 바이크들을 이제 바이크들을 만들 때 외형의 이런 형상을 곤충의 그런 외피 같은 데서 따온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을. 근데 반면에 두카티 같은 유럽 브랜드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여성들의 라인? S라인? 좀 그런 부드러운 라인을 푸방에서 만든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 주워 들은 거긴 한데 맨날 일제 바이크 나오는 것만 보면은 곤충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특유의 좀 그 곤충 닮은 모습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스즈키를 또 제가 좋아하는 라이더로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연비입니다. 125cc 같은 저배기량 바이크에서 어지간하면 연비가 다 좋죠. 연비가 나쁜 바이크가 없어 사실. 근데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는 R125는 공인 연비가 45km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45km가 나올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면서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달렸던 연비는 20년도에 35에서 38 사이가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38 밑으로 안 떨어졌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이 좀 되다 보니까 35km까지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앞에가 살짝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연비가 35에서 38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제가 작년에 엔진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비가 31에서 33 사이가 나왔습니다. 많이 적은 수치죠. 그렇게 좀 연비가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 그래도 연비는 좋습니다. 정속주행을 하게 된다면 35km도 무난하게 나오는데 저만 이상하게 지금 32km대 31km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연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길들이기도 완벽하게 잘 하시고 주행도 좀 순항하는 좀 항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30km 후반대의 연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인데요, 정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25cc 라인업들이 다 저렴하긴 하지만 엔진오일 교환할 때도 2-3만원 정도면 교환을 하게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도 견적 같은 경우가 조금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저배기량 부품이어서 수급이 잘 되고 가격이 저렴한 게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말 싸게 정비할 수 있고 어디가 이게 크게 파손이 돼도 엄청 무리가 되진 않을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 비용의 저렴함이 세 번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스마트키 보이시죠? 여기 스마트키인데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가끔 리터급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수천만원짜리 바이크에도 없는 스마트키가 125cc 있다고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스마트키가 따로 이제 무선형 열쇠라 해야 될까요? 차키같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하나 있긴 하지만 열쇠를 이렇게 번거롭게 꽂다 뺐다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키가 확실히 편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쓰면 다른 거 잘 못 쓰거든요. 사실 제가 열쇠 꽂고 바이크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마트키는 확실히 편리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키가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R125 다음 지금 미들급 시리즈가 R차 형식으로는 R100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R125를 보면은 R1000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 50m? 50m 밖에 신호등에만 떨어져서 대기를 하고 있어도 소리를 안 내면은 잘 모르거든요. 앞모습을 보면은 앞에 바퀴가 좀 멸치여가지고 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비스듬히 보고 있는 각도에서는 그렇게 자세히까지 안 보면은 R1000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자마자 소리부터가 달라가지고 들키긴 하는데 그냥 R1000 사고 싶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도 외관이 상당히 똑같다 보니까 진짜 닮긴 닮았어요. 바퀴만 컸어도 조금 더 R1000인 척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해가지고 어쨌건 그냥 웃자고 하는 마지막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사실 이 R125를 타면서 단점은 그렇게 많이 없긴 했습니다. 워낙 장점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단점을 굳이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앞바퀴가 되게 얇아요. 그냥 일반 로드 자전거 이런 두꺼운 자전거 바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에서 보면은 멸치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얄쌍해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빈약간의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앞바퀴의 폭이 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선 변경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바퀴가 얇다 보니까 기우뚱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털리는 건 아닌데 앞바퀴랑 뒷바퀴가 조금 얇다 보니까 이 페인트의 이제 미끄러운 부분을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요? 왜냐면 이제 바퀴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이제 접지하는 부분이 적어짐에 따라서 접지력이 조금 낮다 보니까 차선 변경할 때 진짜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휘청휘청 할 때는 나 정말 이제 타다가 슬림 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이제는 하도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단점 아닌 단점으로 그냥 생각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점인데, 워낙 저배기량이 모두 다 그렇지만 배기음이 작아가지고 주변 차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도 리터급이나 미들급 바이크는 워낙 사기통으로 울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차들이 이제 사각에 들어가도 소리로 어디인지 대강 유추라도 가능한데, 저배기량 바이크는 그런 점이 너무 소리가 작아가지고 차들이 못 보고 밀고 들어오면은 되게 위험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배기량을 타는데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머플러 튜닝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사실 저는 단기통에다가 머플러 튜닝을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소리도 거기서 거기고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변하기 전까지는 순정으로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1년 반 동안 타고 다니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워낙 이제 이 125cc의 한계가 나오는 장점과 단점이어가지고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딱 정말 그냥 제가 느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